어삼팔, 어코삼, 그리고 어자텐 요 세 가지가 주된 그 저기리시 밀던 거 아니었겠습니까? 하지만 코스피 3000 그냥 달성해버렸고, 이제 삼성전자 8만전자도 그냥 달성했고, 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 세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10월달이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기리분들 10월 한 달 고생 많으셨고요. 증시는 뜨거운 모습을 나타냈었는데, 기리분들의 계좌도 따뜻했길 바라고, 혹시나 조금 미지근했다면 다음 달에, 그리고 그 다음 달에 이제 코스닥의 시간이 온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시간대 이때까지 못 번 거 곱하기 2로 버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자, 오늘 공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에 앞서 기리분들 혹시나 이 영상이 좀 보다가 도움되는 것 같아, 그렇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3전 15만원 목표가 캣째 했째 그랬째. 자,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요? 저 기리씨 한번 어그로를 끈 적이 있었습니다. 곧 3전 15만원 목표가도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좀 시간이 좀 많이 빨라요. 내년 초쯤 뜨지 않을까, 한 13만원 14만원 뜨다가 내년에 이제 15만원 얘기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벌써 15만원 목표가가 떠버렸습니다. KB증권의 목표가를 15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하고요. 실적도 서프라이즈 예상을 한다고 하죠. 지금 사도 50% 먹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 다 아는 그겁니다. 내년에 반도체가 워낙 좋다고 하고요. 이미 메모리 전 제품이 솔드아웃 상태라고 하며 내년 영업이익 예상은 82조 원, 대단하죠. 그리고 HBM4 여기서 새로운 전쟁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때까지 항상 HBM에서는 아픈 손가락 아니었겠습니까? 하이닉스한테 털리고 다녔으니까요. 하지만 HBM4는 다를 수 있다며 삼성전자 HBM4를 기대를 해보라고 합니다. 자, 과연 3전 하이닉스에게 좀 많이 밀렸던 그 서러움, 그리고 최근에는 삼성과 닉스의 시가총액이 막 쭉 붙기 시작하면서 야, 이거 이러다가 역전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도 등장하는 중인데, 하지만 3전은 그러한 말을 전부 다 누르고 왜 왕인지 보여줄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깐부치킨 회동. 자, 어제 우리나라는 난리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AI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진짜 어이가 없어요. 동네 치킨집에서 이재용, 정의선, 젠스나 3명이서 치맥을 먹었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뭔가요? 물론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들 아실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충격적인 이야기가 하나 나타났죠. 바로 어제 치킨 먹었다고 오늘 아침에 교촌 FMB가 10% 넘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더라고요. 물론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생기는 게 주식시장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기리분들 중에서는 그 주식을 절대 사신 분이 없길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젠슨항이 왜 한국에 와서 치킨을 먹고 있었을까요?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녹음 시간 기준 아직까지 젠슨항의 연설을 하기 전이라서 아마도 기분들이 이거 보실 때쯤에는 새로운 이야기가 조금 더 등장을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어떤 뉴스가 더 나왔는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를 보자면은 GPU를 우선 공급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블랙웰 25만 장을 현대차, 삼전, 네이버, SK에 공급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드디어 어자텐의 시간이 오는 걸까요? 사실 이게 좀 많이 길어지긴 했습니다. 어삼팔, 어코삼, 그리고 어자텐 요 세 가지가 주된 그 저기리시 밀던 거 아니었겠습니까? 하지만 코스피 3000 그냥 달성해버렸고, 이제 삼성전자 8만전자도 그냥 달성했고, 어차피 자율주행 템베거 이거만 남았는데 이제 시작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내용을 계속 보자면 현대차는 5만 장을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한이길이 근데 현대차 GPU 5만 장 가져가는 거랑 자율주행이랑 뭔 상관인데 또 설레발 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하지만 이 GPU 어디다 쓸까요? 자율주행 학습에 쓰이겠죠. 저 삼성증권 이야기에 따르면 테슬라 데이터 센터에는 H100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들어오는 게 뭐라고요? 블랙웰이라고요. 성능이 3-4배 좋은 칩이죠. 그렇기 때문에 숫자는 부족할지언정 성능 자체가 좋아서 테슬라 데이터 센터와 비슷한 연산 능력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대차 쪽에서도 자율주행이 좀 더 가시화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왼쪽에 현대오토에버 오늘 완전 대장주의 모습을 보여줬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차도 이제야 자율주행을 시작하나요? 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아무도 관심은 없었지만 이미 원래 자율주행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잘 안 돼서 그렇죠. 하지만 이제는 좀 달라질 수 있겠는데요. 자, 현대차는 내년 5월 자율주행차 페이스카가 출시가 되면서 데이터 축적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중국이나 미국 업체 이쪽이랑 비교하면 한 1년에서 2년 늦는다고 볼 수 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하는 게 어디겠냐라고도 말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갈수록 이쪽에 좀 관심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로봇주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실적 없이 막 10배나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올해 나타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한 흐름이 자율주행에도 붙어줄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조금 더 오르기 시작하고 이거는 진짜 또 새로운 주도주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든다면은 시간 내서 자율주행 이야기 진짜 할 거 많거든요. 그 이야기 쭉 풀어보는 시간 또 가져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네이버도 피지컬 AI 기업이야. 저 네이버도 엔비디아랑 뭔가를 하는 모습입니다. 엔비디아와 업무 협약을 맺고 피지컬 AI를 공동 개발한다 이런 얘기가 장중에 떴는데요. 안 그래도 네이버도 로봇에 관심이 있어 하는 모습인데 요즘 네이버에 좋은 소식이 자주 들리는 모습입니다. 차트를 이쁘게 만들어가고 있네요. 다음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 하락의 범위는 바로 메타. 자, 어제 미국에서 메타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마이너스 11%나 하락했는데요. 그 이유는 설비 투자를 목적으로 300억 달러 규모의 채권 발행 소식과 일회성 비연금 소득세가 160억 달러라고 발표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너무 과도한 투자 아닙니까? 이러한 걱정이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실적이 나오면서 그거를 재투자하는 것은 너무너무 행복한 그런 시나리오지만 하지만 채권까지 발행해서 이렇게 투자하는 거 맞나? 이거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AI에서 돈을 뽑아낼 수 있는 거 맞나? 이런 고민이 조금 등장했다고 합니다. 자, 다만 AI에 이런 식으로 투자하는 것 자체가 그만큼 뜨겁고 이런 대형 기업이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엔비디아의 실적은 더 좋아지겠구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이렇게 메타가 하락하다 보니까 야 미국 기업들 실적 나빠지면 어떡해 라는 걱정이 잠시 나왔는데요. 하지만 단 몇 시간 만에 뒤집어버리는 모습이네요. 애플과 아마존 호실적을 보였습니다. 자, 애플은 분기 수상 최대 매출을 꺼냈다고 합니다. 주가가 막 쭉쭉 올라오고 있어요. 시간에서 2% 올랐고요. 소폭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팀 쿡 CEO는 다음 분기도 성장할 것이라고 예고를 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아마존이 대박이었습니다. 아마존 클라우드가 전년비 20% 성장했고요. 서프라이즈라고 하고요. 그리고 아마존 또 애플이랑 비슷하게 좀 AI에 대한 걱정이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AI 클라우드 분야에서 뒤처졌다는 시장 우려가 이번에 지워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시간에서 10%나 급등해 아마 오늘 저녁 미국장은 또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어쨌든 증시가 정말 좋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개인 투자자 성적표는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자, 내용을 보자면 코스피가 아주 뜨거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와중에 하지만 개인 투자자에게는 조금은 딴 나라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최근 3개월간 수익률은 오히려 마이너스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 최근 3개월간 뭘 사고 있었을까요? 최근 3개월간 순매수 10일을 딱 보니까 1등은 하이닉스, 2등은 S&P 500, 3등부터 네이버, 하나오션, 곧버스, 알테오젠, 코덱스 200, 금연물 ETF, SK텔레콤, S&P 500 이렇게 매수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올해 증시가 정말 뜨거웠죠. 그리고 국장이 정말 뜨거웠는데 하지만 개인 투자자는 오히려 곧버스를 사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한국장의 상승 인정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분명 오르긴 올랐으나 그래도 국장에 비하면 조금밖에 안 오른 S&P 500을 꽤나 많이 모은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와중에 하이닉스와 하나오션, 코덱스 200 여기까지는 그래도 준수한 수익을 좀 보여줬다고 하지만 나머지 기업들은 애매한 수준을 보였다고 하네요. 특히 곧버스 산 개미 분들은 수익률이 마이너스 50% 이렇게 찍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삼양식품 목표가 200만원. 진짜 시장이 좋다는 생각이 막 듭니다. 불과 올해 초만 하더라도 100만원 넘는 주식이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하지만 요즘은 200만원 하는 기업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냥 쭉쭉 올라가요. 자, 이 와중에 삼양식품 목표가 200만원 등장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가격 인상 및 관세 부담 해소로 인해 내년 실적이 좋을 것으로 본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심플합니다. 내년까지 실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주가가 150만원 갔다가 130만원까지 하락하고 있는데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것, 이렇게 본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농심도 같이 움직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K푸드의 기대감이 계속 이어질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삼양식품의 차트는 이런 식으로 주봉이 올라가다가 요즘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농심도 얼마 전에 그 라면 판매량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에 쭉 올라간 다음에 다시 또 다 빠졌거든요. 하지만 이 양봉을 다시 한 번 더 만들어낼 수 있을지 뭔가 이렇게 보니까 네이버 차트 같은 느낌도 살짝 나요. 자, 이게 아까 본 네이버 차트인데요. 이렇게 만들었다가 대하 빠졌다가 다시 슬금슬금 올라가는 이러한 흐름이 나타날지 농심의 이러한 차트가 나타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화장품 또 이제는 봐라. 시장이 좋으니까 그냥 다 보라고 하네요. KB증권은 화장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본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글로벌 수요에 따라 자연스레 성장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지금 화장품 시장은 스킨케어, 가격, 마케팅이 중요한 시장인데 그런데 이 3박자를 맞추는 게 국내 화장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중에서도 성능도 좋고 가격도 싸고 마케팅도 잘하는 인디 브랜드, 이 인디 브랜드가 한국 화장품 업계를 주도하고 있으며 그래서 기업들은 APR, 달바글로벌, 코스메카 코리아 이 세 가지를 우선적으로 보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네요. 목표 주가는 순서대로 32만원, 23만원, 89,000원. 자, 왼쪽에 APR 조정도 안 받습니다. 계속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달바글로벌이 많은 조정을 받았는데요. 과연 증권가들의 예측처럼 다시 한번 더 올라갈 수 있을지. 그리고 코스메카 코리아는 최근 들어 슬금슬금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조각투자도 옵니다. 조각투자도 우리에게 돈을 벌어다 줄 곳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조각투자 유통 플랫폼 예비인가 신청이 오늘 마감된다는 소식입니다. 일단 세 곳의 컨소시엄이 출사표를 낼 것 같은데요. 한국거래소, 넥스트레이드, 루센트블록 이렇게 세 곳, 그리고 이 중 두 곳이 아마 인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자, 내년쯤부터 시작될 부동산, 음원, 미술품 등의 조각투자, 이게 이제 슬슬 준비가 되어가는 모습인데 개인적으로 우리가 2021년, 2020년 공모주 열풍 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 것처럼 조각투자 열풍도 불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우리가 큰돈 벌 수 있게 진짜 열심히 공부하도록 할게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술 안 먹는 사회. 요즘 사람들은 술을 안 먹는다고 합니다. 음주 패턴이 바뀌고 건강을 중시하다 보니까 술을 먹는 양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주류업계 실적은 나빠지고 전세계 주류업계 시총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21년 대비 마이너스 50% 정도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류업계들은 무알코올을 출시하면서 방어를 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음주량이 계속 줄어드는 걸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하이트진로 이 주가를 봐도 코스피 4000에 어울리지 않는 주가인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오늘의 홍보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홍보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